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기하 30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하 파트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데, 이번에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그런 이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길면서 해설도 길고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고요. 해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면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은. 근데 이제 문제에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은 좀 그걸 그 그림을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문제만 나오고 조건만 나온 상황에서 그림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그림만 그려낼 수 있으면은 의외로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좀 평이하다고 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에 비하면 좀 평이하다는 거지 아주 쉽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림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고, 그거를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감이 오지 않으면은 못 푸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원리인데, 자, 한번 볼까요? 좌표 평면에 각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그럼 일단은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각변의 길이가 4예요.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60도겠죠. 그렇죠? 60도. 그래서 항상 뭐든지 문제가 나오면 그걸 그림으로 자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봤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좀 싫어합니다. 예. 그냥 계산해서 이제 풀고 공식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수학을 잘하려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선분 선분 AB를 보세요. 1대 3으로 내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A부터 B까지니까 A 쪽이 1이고 B 쪽이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3이라는 얘기고 여기까지가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지 조금 더 윤곽이 잘 잡히면서 그 다음 단계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어렵지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자, 일단 이거 체크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4, 정삼각형 ABC, 정삼각 ABC 그랬죠?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D라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선분 BC예요. 선분 BC. BC를 또 1대 3으로 내분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2라고 했어요. 2. 여기 2.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자꾸. 1대 3. 여기도 1대 3. 그렇죠? 다음에 이제 선분 CA가 나왔어요. 선분 CA. 1대 3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1대 3. 그렇죠? 선분 CA. 1대 3. 그 내분한 점을 F라고 했어요. 자, F. 내점 PQ 한횟수가 또 나와요.
내전 PQRX.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하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좀 생뚱맞은 그런 이제 좌표 값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PQRX를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각형 ABC에서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은 자 이제 절대값이 붙으면은 그 벡터의 크기죠, 크기, 그렇죠? 항상 약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벡터에서 절대값을 붙이면 그럼 무조건 이제 길이 개념으로 해서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DP, 자 P하고 Q하고 R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PQR은 몰라요. P, Q, R, D, E, F는 여기 나왔죠. D, E, F, 그렇죠? 나왔죠. 나왔는데 PQR은 몰라요. 근데 D에서 그 P라는 점까지 선분을 그었더니 그쪽으로 이제 그 이동하는 그 벡터를 그렸더니 절대값이 1이 나오거든. 1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이 D점에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P가 다 있다는 거예요. P가. 근데 그 길이는 1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 D에서 요 P까지 가는 게 만약에 1이면 그 반대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벡터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한쪽으로 양수면은 그 반대쪽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절대값을 씌우면 다 1이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동그라미 원을 그리게 되죠. 그렇죠? 동그라미 원을 그리게 됩니다. 동그라미 원을 이제 그리게 된다는 거죠. 이 A 지점은 지나게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Q. 이 2에서 Q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개념처럼 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B라는 점은 지나겠죠. 여기까지 1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빨간 선이 Q가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Q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Q가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FR, 벡터 FR. FR도 마찬가지죠. 요 C점은 지나겠죠. C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삐뚤어져도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 원의 구역이 R이라는 좌표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반지름 1인 원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지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번은 이제 X는 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D하고 P, 그쵸? 뭐 P가 이쪽에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여기 이제 Q가 되겠죠. 이 점은 이제 R이 되겠죠. 그쵸? 또 이 P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원을 그리면서 이 원 테두리에 P가 계속
그 인공위성처럼 여기가 D가 지구면은 인공위성처럼 계속 이게 지구 테두리를 지구 밖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Q도 마찬가지고 Q도 계속 도는 거예요. R도 마찬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PQR의 위치를 체크하고요. AX는 또 X 값은 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D를 기준으로 P가 만들어지고 E를 기준으로 Q가 만들어지고 F를 기준으로 R이 만들어진 것처럼 A를 기준으로 해서 뭐 X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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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벡터 PB하고 벡터 PB 자 P가 만약에 여기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P Q가 여기라면은 C까지 R이 여기라면은 A까지 그걸 다 더한 거예요. 벡터 PB하고 벡터 QC하고 벡터 RA 이걸 다 더한 게 벡터 AX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P점하고 Q점하고 R점을 딱 한 점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Q가 이쪽에 있을 근데 만약 P가 이쪽에 있고 Q는 이쪽에 있고 R은 또 이쪽에 있고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뒤죽박죽. 그렇죠? 뒤죽박죽. 근데 이제 조건이 또 뭐냐 자 이번에 이제 절대값 AX예요. 절대값 벡터 AX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양수가 나온다는 건데 이 값이 이제 최대가 되려면 쉽게 말해서 요 벡터 PB, 벡터 QC, 벡터 RA를 다 더한 게 최대가 나온다는 거. 최대가. 그 최대일 때 삼각형 PQR. 자, 예를 들어서 P, Q, R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 별도의 삼각형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대충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P가 이쪽에 있고 R이 이쪽에 있고 아니 Q가 이쪽에 있고 R이 만약에 이 안쪽에 있어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R이 이쪽에 있어요. 삼각형이 더 크게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더 크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 PQR의 넓이가 S가 되는 건데 그 S의 면적은 PQR의 위치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달라지는데 벡터 AX 이 절대값 벡터 AX의 값이 최대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이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값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밀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조건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죠. 얘가 어떤 조건일 때 최대가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S를 구한 다음에 S 제곱이니까 제곱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요. 이 S 값이 루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트가.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연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정수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일단 이제 가번 조건은 이해가 됐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보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벡터 AX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벡터 PB하고 벡터 QC하고 벡터 RA는 값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값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db잖아요. 벡터 db. 3이죠, 3. 그쵸? 3이잖아요. 3.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벡터 EC 이것도 3이죠. EC가 아니고 그쵸? EC죠. EC. 그 다음 벡터 FA도 3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값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벡터 PB나 벡터 QC나 벡터 R에 있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값을 알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는 게 벡터 DB잖아요. 왜 벡터 DB를 만들어냈느냐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벡터 DP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벡터 DP 더하기 벡터 PB 이게 벡터 D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의 개념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결국에 뭡니까?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 D, B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벡터 PB는 벡터 DB 빼기 벡터 DP다. 요 식에서 나온 거죠. 요 식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플러스는 잘 이해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플러스로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런 이제 이 마이너스도 좀 잘 이해하면 되는데 봅시다. 벡터 PB라는 것은 뭐냐면은 벡터 DB가 있잖아요. 그렇죠? D에서 B로 가잖아요. 자, P, D, B 이렇게 할게요. 자, 벡터 DB, 즉 D에서 B로 가잖아요. 그럼 빼기라는 건 뭐냐면요. DP 이렇게 자, DP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빼기가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말은 뭐냐면은 플러스 PD가 되는 거예요. P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P 입장에서는 D로 가는 거죠. D. 그러니까 얘가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출발점. P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얘가 도착지가 되는 거예요. P에서 P. 그래서 PB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우리의 인지 상태가 조금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도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나머지 갖고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데 자, 요거는 잘 이해가 되죠? P, B, D, 그죠? D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면 결국엔 뭡니까? D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출발지, 도착지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PB를 기준으로 보면은 벡터 DB에서 벡터 DP가 오른쪽으로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벡터 D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자 벡터 PB이 나왔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P에서 D로 가서 D에서 B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벡터 DB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벡터 DB. 그 다음에 벡터 DP가 백이잖아, 백이. 원래 이제 벡터 DP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백이니까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벡터 PD.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출발지가 되면서 D를 거쳐서 B로 가니까 결국엔 뭡니까? 벡터 PB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이너스로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마이너스로 외우게 되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진짜 사소한 차이인데 답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답은 플러스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써놓고 이걸 가지고 차라리 이항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집니다. 수학은 중요한 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거거든요. 빨리 푸는데 실수로 틀려버렸어. 그럼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거 하나 쓴다고 해서 뭐 1, 2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하나 딱 써놓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왜? 벡터 PB 값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벡터 D, B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3이라는 거 알잖아요. 3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이제 세우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 식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 PB는 벡터 DB 빼기 벡터 DP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QC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QC 벡터 QC는 벡터 EC 빼기 벡터 EQ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 EQ. 자, 그 다음에 벡터 RA라는 것은,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벡터 EA에서 빼기 벡터 ER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설명드렸으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는 게 벡터 DB 3, 벡터 EC, 벡터 EA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벡터 DP 요것도 1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1. 벡터 DP. 그렇죠? 1이라는 거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절대가가 없는 벡터 DP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그거는 이제 일단 감안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정리하면은 벡터 DB 플러스 벡터 EC 플러스 벡터 EA, 얘네들만 좀 따로 모아놔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벡터 DB, 벡터 EC, 벡터 잘못 썼네요. FA죠, FA. 벡터 FA, FR, 그렇죠? 벡터 FA 이렇게 모아놔요. 그럼 왜 얘네들만 모아놨냐면요, 얘네들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얘네들이 보면요, 자, D에서 B까지 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더한, 여기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요 E하고 B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벡터 개념에서는요, 2에서 C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C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식을 먼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Q를 묶어주면은 벡터 DP가 되고 플러스 벡터 EQ 플러스 벡터 FR.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 B, C가 나오고 여기가 D, E, F잖아요. 그렇죠? 그럼 벡터 B에서 D에서 B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떨어져 있지만 벡터는 이제 어떤 그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E에서 C만큼 가면 이 정도 가겠죠. 그렇죠? 얘가 C가 벡터 EQ가 되는 거예요. 벡터 EC. 원래 C는 여기인데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벡터 FA, 벡터 FA 요만큼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가면은 결국에는 요 D로 다시 원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출발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점으로 회귀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결국엔 뭡니까?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같다는 것은 물론 한 바퀴 돌았지만 그걸 이제 길이 개념으로 치지 않고 그 힘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하고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원래 있던 위치가 똑같이 D잖아요. D.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벡터의 개념에서 그 방향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당연히 절대값 다 씌우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3만큼 갔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3만큼 갔고 3만큼 갔으니까 9만큼 간 거죠. 9만큼 가는 건데 벡터는 뭐냐면은 크기 개념이 아니고 방향 개념이에요. 방향이니까 방향은 원래 위치로 돌아갔으니까 방향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제로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애들만 남는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애들만 남아요. dp 벡터 eq 벡터 f1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 다 11 아니에요? 11? 그걸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거지만 벡터는 한쪽이 플러스면은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요거거든요. 이제 요게 지금 벡터 AX예요. 벡터 AX.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벡터 AX, 절대값 벡터 AX의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이 마이너스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요.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다 플러스가 되니까 얘네 세 개를 더해가지고 최대가 나와야죠. 최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이제 얘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P를 여기다가 찍고 Q를 여기다가 찍고 R을 여기다가 동일한 위치에다 찍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P가 이건 다시 한번 드릴게요. P가 이쪽에 있으면은 Q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R이 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방향이 다 제각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D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 E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 F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면은 이 값이 요 중구 아까 뭐예요? 요 제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있는 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그러면 요만큼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점하고 여기서 요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요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출발지에서 도착지 요만큼이 값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의 값. 요거의 값.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값이 최대가 되려면요. 중구난방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한 방향으로 다 가야 돼요. 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 만약에 P가 이쪽으로 가면은 Q도 이쪽으로 가고 R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간 만큼 또 요만큼 가고 그렇죠? 또 요만큼 가면 세 배로 가는 거예요. 세 배로 그렇죠? 가자. 출발지에서 도착지.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자 요만큼 갔죠. 또 요만큼 가니까 또 요만큼 가죠. 또 요만큼 가니까 요만큼 가죠. 결국에는 여기가 최종 목적지죠. 목적지. 출발지. 가장 크기가 크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PQR이 DEF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한 방향이면 이건 이제 밑으로 이제 동일하게 그린 거고 만약에 P가 이쪽에 있다. 그럼 이 Q도 이쪽에 있는 거고 R도 이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죠.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만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요게 최대가 되면 뭡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절대값 C였기 때문에 벡터 AX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PQR의 넓이를 S라고 한대. 그럼 삼각형 PQR을 봅시다. P가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자, 여기 P 찍고 Q가 일로 내려왔어요. R도 일로 내려왔어요. 이 세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자, D, E, F를 연결한 삼각형은 동일한 삼각형이죠. 자, D, E, F. 이 삼각형하고 동일한 삼각형. 즉 삼각형 PQR의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삼각형 DEF의 면적을 구한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자, DEF 삼각형에서 그렇죠? DEF 삼각형에서 자,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D가 P로, 그렇죠? 똑같은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왔죠. F도 똑같은 방향으로 R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란 삼각형이랑 빨간 삼각형이랑 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요. 삼각형 DEF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 DEF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DEF.
자, 우리가 삼각형 DEF의 면적을 모르잖아요. 이 길이를 모르잖아요. 이 길이. 세 변의 길이. 당연히 이것도 정삼각형이죠. 그렇죠? 정삼각형에서 나온 거잖아요. 비율이 똑같잖아요. 여기서 1, 여기서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삼각형도 동일한 비율로 정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잖아요. 3. 그렇죠? 여긴 1이고.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만 좀 하나 띄워볼게요. 이 삼각형. 이거 좀 띄워놓고 생각할게요. D, B, E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우리 알잖아. 3. 여기를 우리 알잖아. 1. 그쵸? 그리고 여기가 60도 나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여기. 그쵸? 요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B라고 할게요. 요 삼각형 DBE의 대변이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코사인 J 법칙 있잖아요. 코사인 J 법칙.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B제곱은 3제곱, 1제곱, 그렇죠?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1 코사인 60도 이렇게 풀 수 있죠. 코사인 J 법칙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A, B, C. 자, 여기가 60도다. 세사다. 대변은 A, B, C다. 이렇게 봤을 때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뭐 C로 해도 되고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외워놓고 B니까 B, A니까 A, C니까 C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시키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이니까 9죠.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 다음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3이 나오죠. 그렇죠?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오지. 근데 이제 이건 B제곱이니까 B로 치면은 루트 7이 되는 거예요. 루트 7. 그렇죠? 루트 7.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루트 7이 된다는 거예요. 루트 7. 여기도 루트 7이고 여기도 루트 7이죠. 자, 그럼 이 삼각형 DF 이것도 지울게요. 자, 삼각형 DEF. DEF의 면적은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DEF 루트 7이잖아요. 루트 7, 루트 7. 그럼 이제 이거 반쪽이면 여기가 90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높이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다 60도죠, 60도.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사인이잖아요, 사인. 사인 60도는 루트 7분의 자 여기 h라고 할게요. 높이니까 h. h는 얼마입니까? 루트 7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21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그럼 이제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삼각형 DEF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예요? 루트 7. 높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1. 자, 이것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7하고 루트 21이니까 7, 24 147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미리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요. 이렇게 루트 7 곱하기 루트 25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왜냐? 나중에 이게 최종 답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놔둡시다. 그럼 얘가 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뭡니까? 구하려고 하는 게 16S 제곱이잖아요. 16S 제곱. 따라서 16S 제곱은 16 곱하기 S 제곱이니까 4, 4, 16이 되고, 그죠? 요거 이제 루트 다 없어지니까 계산한 대로 147이 나온 거예요. 그죠? 16, 16이 약분되니까 147이 나온 거예요. 자, 147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거기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벡터는 한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은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 개념 하나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여기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길이가 다 1인 원을 그리면서 PQ가 안에 존재한다는 거. 그 그림으로 좀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벡터 PB, 벡터 QC, 벡터 RA 이건 값을 모르니까 값을 알 수 있는 벡터 DB, 벡터 EC, 벡터 FA로 식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왜냐? 그 값을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벡터 출발지에서 다시 도착지가 동일하니까 제로가 되는 제로. 벡터 제로가 되는 거. 제로 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벡터 AX인데 벡터 AX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같은 방향이 있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 P가 이 밑으로 가면은 Q도 이 밑으로 가야 돼요. R도 밑으로 가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에서 P로 이동하고 E에서 Q로 이동해서 F에서 R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 PQR의 면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삼각형 DEF의 면적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럼 벡터 DEF의 면적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값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체크해서 여기서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J 법칙 있죠? 코사인 J 법칙. 그렇게 해서 B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삼각형 DEF 그림에서 보면은 윗변 알잖아요. 높이만 모르죠. 높이는 사인 60도는 루트 7분의 빗변분의 높이니까 H는 루트 7 이쪽으로 보내면 딱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자, 그림까지 이제 설명하느라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일단 그림을 그려낼 줄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평이하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하 문제 30번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요.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도 또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면 못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 과정을 통째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풀이 과정. 근데 이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죠. 아,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아,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내식으로 한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문제 푸는 노하우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처럼 생겨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접할 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못 풀어내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보게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든지 문제 푸는 노하우들이 많으면. 그래서 이 한 문제 풀었다고 해서 또 새로운 문제 못 푼다 뭐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계속 다양한 유형들을 접하면서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어 쓰고도 내가 안 보고 한번 쓸 수 있으면 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학도 이 한 문제 자체가 단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문제를 딱 보고 내가 풀어가지고 답을 도출해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혔어요.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왜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뭐 한 가지 몰라가지고 답을 보고 해설지 보고 거기서부터 풀게 되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복기를 하고 그래서 해설지 안 보고도 선생님 설명 안 듣고도 내 힘으로 다 풀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처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방향은 외울 수 있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방향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월해지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미적분 또 수능 강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기하부터 이제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공부라는 거는 내 힘으로 만들어냈을 때가 제대로 된 공부예요. 선생님 강의 듣고 이해가 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다시 풀어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 다시 풀어서 147이 나왔을 때 그때 공부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미적분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